집을 막 살려던 사람들도 관망세로 돌아선 느낌입니다. 지금 싸져 있을 때 남들이 안 볼 때 투자를 해놓으시면 어떤가 생각이 듭니다. 저는 그 중에서도 서울에 있는 빌라가 기회가 될 것 같습니다. 외부적인 요인 때문에 단기적으로 빠진 거잖아요. 그런 요소 때문에 빠진 거는 이슈들이 해결되면 바로 회복을 합니다. 제 생각에는 결국은 해결이 될 거예요. 해결이 되고 나면 장기적으로 결국 회복을 할 거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자, 오늘 주제는 윤석열 리스크입니다. 탄핵 이후 부동산 시장입니다. 계엄령 선포 이후에 경제 상황이 어떤지부터 한번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계엄령 선포 이후에 우리 경제 상황을 보면 좋지 않다는 건 다들 알고 계실 겁니다. 경제 전반으로 영향이 가게 되고 대표적인 투자 자산이라고 하는 부동산, 주식, 코인 이 세 개가 운용되는 자본의 규모가 가장 큰 투자 자산이거든요. 소위 말하는 이제 코인, 가상화폐 전체 금액이 51조 정도 규모가 된다고 합니다. 이 계엄령이 발표되자마자 코인의 가격이 굉장히 빠르게 떨어졌었습니다. 떨어지는 걸 보고 비트코인을 사신 분들도 있더라고요. 회복을 결국은 했거든요. 이때 이제 파신 분들도 많이 있죠. 부동산 경매 단타라고 하면 3개월 이 정도를 보는데 얘네는 그게 아니라 1시간 단타 뭐 이런 거잖아요. 완전 올인했던 사람들은 돈을 많이 벌었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내가 투자하는 금액에 비해서 보상은 부동산보다 훨씬 빠르고 많은 건 맞으니까. 환율도 1440원까지 급등을 했었죠. 화폐 가치라는 거는 그 국가의 안정성, 경제 상황, 정치 상황 이게 전체적으로 종합돼서 나오는 돈의 값어치인 건데 계엄령이 발표되면서 값어치가 떨어지게 되면서 비싸게 주고 사야 되는 거죠. 환율이 올라가게 되면 또 어떤 영향이 있냐. 수출하는 기업은 좋을 겁니다. 수출해서 달러로 번 돈은 더 많은 돈을 환전받게 되니까. 근데 반대로 수입을 할 때는 물건들을 비싸게 가져와야 되는 거죠. 원화 가치가 하락했다라는 거고요. 한국투자 ETF 주가가 급락을 했습니다. 기업이 어려워져서 떨어진 게 아니라 국가가 비상사태다라는 국제사회에서 인식이 박혀버리니까 평가하는 국제기관에서의 위상이 떨어지게 되면서 내수기업까지 영향을 받게 되는, 내수기업의 주가까지 동반 하락을 했다. 국민들 퇴직연금 가지고 이걸 방어를 해야 되냐 얘기가 계속 나오더라고요. 정부도 돈이 없는데 돈 없이는 해결이 좀 어려운 상황까지 온 것 같아요. 계엄령 선포 이후 부동산 시장은 어떤지. 집을 막 살려던 사람들도 관망세로 돌아선 느낌입니다. 폭발적으로 가격이 단기에 올라가면 안 되니까 대출 규제로 잡은 거거든요. 잡고 있는 상황에서 이제 계엄령까지 터지니까 거래가 되려는 것도 좀 멈춰있는 느낌입니다. 하던 사업들도 지금 약간 보류하는 느낌입니다. 코인이랑 주식같이 부동산 떡락 이건 또 아닌 것 같아요. 투자 자산이지만 그래도 안전자산에 속하는 이유는 좀 더 장기적인 관점으로 사람들이 접근을 하기 때문이에요. 코인 같은 경우는 변동성도 큽니다. 하루 동안에도 굉장히 많은 상승과 하락이 있잖아요. 반면에 부동산은 보통 빠르면 한 달, 뭐 6개월 아니면 분기별 주기로 가격이 좀 등락이 있는 거거든요. 계엄령으로 인해서 어떤 영향이 있었는지는 3, 4개월 후에 알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가장 최근에 이런 비슷한 일이 언제 있었냐 생각을 해보면 저는 코로나 때라고 생각을 합니다. 코로나가 생기고 나서 마스크를 써야 되고 사람들이 모이면 안 되고 회사들이 다 재택근무를 하게 되고 방역 작업하고 비상사태였었거든요. 지금이랑 크게 다르진 않은 것 같아요. 거래 이런 것들이 활발하게 돌아가야지 돈이 또 도는 건데 그런 것들이 일시적으로 좀 멈출 것 같습니다. 투자 심리가 위축이 됩니다. 집을 팔려는 사람들은 또 급해질 수 있겠죠. 자금의 융통이 급한 사람들은 가격을 내릴 것 같습니다. 지금 분위기 자체가 부동산 시장에도 악영향을 주고 경제 상황도 어렵다 보니까 결국 정부 입장에서는 어려워진 상황을 개선하고자 돈을 많이 풀 것 같아요. 그렇게 되면 기회로 다가올 수 있거든요. 주식이나 코인이 단기적으로 돈을 가장 빠르게 벌 수 있는 건 맞아요. 그렇게 벌었던 사람들이 그거를 안전자산으로 옮길 생각을 하거든요. 뭐 건물을 산다든지 서울에 정말 우량한 아파트를 산다든지 코인이나 주식으로 번 사람들이 부동산 시장으로 유입이 되면은 가격 상승의 요인이 될 수 있겠죠. 단기 투자하는 분들의 돈과 정부 차원에서 건설업계를 살리고자 투입된 그런 돈들이 결국 가격 상승을 부추길 겁니다. 코로나 때도 자영업자분들 이런 분들이 어렵다 보니까 돈을 많이 풀었고 자산시장, 부동산 시장으로 유입이 돼서 굉장히 많은 아파트 가격을 올리게 됐죠. 그런 것들을 생각하면 장기적으로는 결국 경기 부황책이 나올 거고 기회로 삼으려면 지금 싸져 있을 때 남들이 안 볼 때 투자를 해놓으시면 어떤가 생각이 듭니다. 저는 그 중에서도 서울에 있는 빌라가 기회가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 공급도 없고요. 월세는 계속 올라가고 있고요. 오피스텔도 마찬가지고 이런 것들을 사두고 2년 정도만 보유를 하면 매매가나 월세가 많이 올라 있을 것 같아요. 8년 전에 탄핵 정국이 또 한 번 있지 않았었습니까? 네. 그 당시 부동산 상황을 한번 복기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과거 사례를 보면 앞으로 어떻게 흘러갈 건지가 예상이 되잖아요. 8년 전 탄핵 정국 당시를 보면 단기 하락을 기록한 바 있고 탄핵 소추안이 의결된 2016년 12월에 아파트 매매 가격은 전국이 0.33% 하락, 서울은 2배 정도가 되는 0.6%가 떨어졌다라고 했습니다. 직전 달까지는 계속 올랐다는 게 이제 포인트죠. 탄핵이 되니까 가격이 떨어지게 됐다라는 겁니다. 살려던 것도 멈추고 일단은 앞으로 시장 분위기가 어떻게 갈지를 지켜보는 거죠. 탄핵 이후 급등, 2017년과 닮은 2025년 부동산 시장. 지금 서울 부동산이 그러니까 아파트뿐만 아니라 오피스텔, 빌라, 1인 가구 대상으로 한 주택도 공급난이 굉장히 심각한데
한데 전개가 좀 어지러운 상황에서 공급책을 더 만들 수가 없다는 게 또 문제가 되겠죠. 환율 주식 널뛰는데 집값까지 치솟으면 국민의 삶 피폐해진, 정말 안타깝지만 이렇게 흘러갈 것 같아요. 제 생각에도. 일기 신도시 재건축도 올스탑이다 이런 말도 있던데 가장 이제 꼭대기 있는 사람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황이다 보니까 밑에서 의사결정을 마음대로 할 수가 없거든요. 대통령을 주축으로 한 여러 가지 사업들이 다 멈출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면 2025년 네. 어떻게 저희가 대비하면 좋을지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8년 전 탄핵 정국과 비교를 했었는데 그 당시 분위기가 어땠냐면 단기적으로는 앞에서 본 것처럼 가격이 이렇게 빠졌었어요. 근데 이 빠진 이유가 뭐 수요와 공급에 따라서 빠진 게 아니라 외부적인 요인 때문에 단기적으로 빠진 거잖아요. 그런 요소 때문에 빠진 거는 이슈들이 해결되면 바로 회복을 합니다. 공급량이 부족했던 것도 그 당시에도 굉장히 심각했거든요. 지금 기회를 잡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게 계엄령이 선포되고 전개가 어지러운 게 지금 한 일주일 좀 넘게 지속이 되는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는 결국은 해결이 될 거예요. 해결이 되고 나면 장기적으로 결국 회복을 할 거다. 정부 차원에서도 결국 노력을 할 겁니다. 그 돈들이 또 부동산에 흘러오면서 회복이 아니라 가격을 더 올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원래 집을 사려고 했던 분들 아니면 투자를 하려고 했던 분들 큰 차익을 만들 수 있을 것 같다. 우리가 이런 이슈들을 역으로 이용해서 돈 벌 수 있는 기회로 삼을 수도 있는 겁니다. 저희가 2025 세미나를 또 준비하지 않았습니까? 예전에 세미나는 다가구, 단타 매도, 부동산 분위기 이렇게 세 가지 카테고리로만 준비를 했다면 이번에는 다양하게 준비를 했습니다. 리치스쿨 교육생분들을 초청을 해서 1년 동안 어떤 성과들이 있으셨고 단기 매도가 월등히 좋았던 분들을 모셔가지고 빌라 단기 매도 어떻게 했고 어떻게 물건을 차고 잘 파는 방법 이런 것들에 대해서 졸업생분들 모셔가지고 얘기를 좀 들어볼 것 같습니다. 공간 임대, 내 스튜디오를 만들 수도 있지만 빌려서 단기로 할 수도 있거든요. 음악 작업을 한다던가 편집을 한다던가 섹터별로 나눠가지고 이제 임대를 주고 있는데 그 수익률이 어떻고 그런 매물들은 어떻게 찾는지에 대한 팁을 좀 배워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수빈님은 월세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단기 임대, 그리고 법무사님 모셔서 지분 경매에 대한 이제 사례들 분석을 해볼 것 같고요. 특강식으로 진행을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는 2024년 리치스쿨이 어땠고 2025년도엔 어떤 계획을 갖고 있으며 어떤 성과들이 2024년도에 있었는지, 딥시라는 이제 법인은 어떤 이제 사업을 영위하는 회사인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소개를 드리면서 간단하게 25년도의 전망도 해볼 것 같습니다. 오늘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생 많았습니다.